너는 그 푼돈으로 내 딸과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엔지니어라면서 고작 그 정도라니 정말 부끄럽구나.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약 돈이 전부라면 따님은 그냥 당신이 데리고 계세요. 사랑은 조건이 아닌 진심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제 아들 준영.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강남 아파트라는 과도한 요구가 그의 사랑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충격적인 대화를 통해 준영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사랑과 자존심,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장기호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되었고 한국 인천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을 품고 살았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보냈습니다. 이제는 노년이 되어 송도의 항구를 거닐거나 단골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는 작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크지 않습니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 둘뿐이죠. 딸 장혜진은 이미 부산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아들 장준영은 제 유일한 아들로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준영이는 항상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룬 성과는 제가 젊었을 때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죠. 어느 따뜻한 봄날, 벚꽃이 만개한 그날 준영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준영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모로서 저는 항상 아들이 좋은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랐기에 이 소식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약간의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김지은이라는 간호사였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완벽한 며느리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만남을 가지기로 했을 때 저는 벌써부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환영할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남의 자리는 송도의 번화가에 위치한 아늑한 레스토랑으로 정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항구가 보이는 곳이었고 저녁이 되자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두 가족이 편안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창가에 큰 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김지은의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바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생기 넘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김 선생님은 다소 엄격한 인상을 주었고 어머니는 세련되지만 약간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즐겁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적 인천 조선소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했고 김 선생님은 부동산 분야에서 성공한 경력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가정과 전통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준영이와 지은이는 가끔씩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고받았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만남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가족은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일상적인 이야기와 유머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인천에서의 소박한 일상과 송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 선생님 가족은 서울 중심부에서의 생활과 딸 지은의 성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은 지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김 여사는 평소 가족들을 위해 만드는 전통 한식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추석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만드는 송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내 미소도 이에 맞서 자신이 해온 설날 음식 준비와 떡국 끓이는 비법을 자랑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 요리 비법을 공유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이는 잠시나마 양가 가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화 중 준영이는 지은과의 첫 만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준영이가 떨어뜨린 책을 지은이가 주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은 씨가 책 제목을 보고 이야기를 걸었어요. 제가 책에 대해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준영이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모두가 즐거워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결혼에 앞서 신랑 측에서 서울 중심부에 아파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이미 10억 원을 모아두었지만 김 선생님은 그 금액으로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밖에 살 수 없다고 하며 그것은 지은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앞으로도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준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은 얼어붙은 듯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소는 잠시 김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준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조용히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김 선생님 가족과의 만남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두 가족 간 가치관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라는 요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딸 지은의 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격보다는 진정한 행복과 상호 존중이 더 중요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마치 칼날처럼 저희 가족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우리 딸은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우리 딸에게 평범한 아파트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를 아는 부모로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참담했던지요. 저희 아들 준영이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고 현재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의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준영이는 퇴근 후에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부하며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모은 10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땀과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 아들 준영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런 점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물론 준영 씨가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족의 결합이고 저희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최선을 다해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그런 딸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강남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미소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누구나 꿈꾸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준영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중요한 만큼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도 말을 보탰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집이라는 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안정감과 품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는 제 딸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지은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이 계속될수록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준영 씨,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고 준영이는 그런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로서도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양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간극이 생기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와 아내 미소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미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과도한 요구 같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모욕받을 이유가 없어. 준영이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 미소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나쁜 아이 같지 않았어요. 그녀도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은이가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준영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만약 이런 조건이 계속되면 결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준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아,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한 뒤에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준영이는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그의 얼굴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영, 아버지, 솔직히 저는 지은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요구하는 강남 아파트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건 정말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준영아,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서로의 가족과 가치관도 중요한 부분이야. 오늘처럼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준영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은이를 위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미소, 준영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당연하단다. 지은이는 좋은 사람 같지만 그 부모님께서 계속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걱정돼. 준영,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미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소, 그러면 한 번 더 지은이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니? 그녀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요구와는 별개로 너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거야. 며칠 후 준영이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민재를 만나 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재는 준영의 입장도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재, 준영아, 내가 지은이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결혼은 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부모님이 계속 저렇게 나오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질 거야. 준영,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지은이랑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민재, 그러면 너희 둘이 부모님 없이 따로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봐. 지은이가 정말 내 입장을 이해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날 밤 준영은 다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더 단호했습니다. 준영, 아버지, 저는 이 문제를 제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지은이를 위해 뭐든지 해보려고요. 준영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니?
만약 그녀의 부모님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너희 둘 사이가 결국 깨질 수도 있어. 준영, 하지만 저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셨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 선택을 믿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것을 막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알고 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끼리의 식사는 평소와 달리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소는 차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고 저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말을 삼갔습니다. 준영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소, 준영아, 너 괜찮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준영, 어머니, 저는 결혼 준비를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다음 주에 지은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준영이는 지은이를 만나기로 한 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고민들을 정리하며 둘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준영이는 지은이와 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그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준영이가 지은이의 집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잠시 집 안에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준영이는 그녀의 말을 따라 기다리려 했지만 마침 열린 창문 틈으로 지은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엄마, 준영 씨가 지금 돈이 부족한 건 알지만 강남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을 계속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 그렇지, 지은아. 내가 잘한 환경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평범한 곳에서 살다 보면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확실히 요구하는 게 맞아. 지은,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준영 씨가 그걸 들어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그 대화를 들은 준영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카페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영은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말을 쏟아냈습니다. 준영, 아버지, 지은이와 그녀의 가족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 무슨 일이 있었니?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준영, 지은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결국 강남 아파트라는 조건에 달려 있었어요. 아버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영의 말을 들으며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준영아,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지은이가 내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미소는 준영의 방을 찾아가 그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미소, 준영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단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해해. 하지만 이런 경험이 너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잖아. 준영, 어머니, 저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소, 내가 지금 느끼는 혼란과 아픔이 크다는 걸 알지만 시간을 두고 내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보렴. 너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며칠 후 준영은 혼자 산책을 나가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가 정말 자신을 사랑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왜 나를 믿지 못했을까? 내가 가진 게 부족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는 처음부터 이런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 다시 친구 민재를 만난 준영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재, 준영아,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야. 준영, 지은이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 근데 내가 그녀를 놓아주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민재,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먼저 생각해봐. 너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준영은 지은이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와 대화하며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영, 지은아, 내가 나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니? 아니면 조건 때문이었니? 지은, 준영 씨, 저는 준영 씨를 사랑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적인 조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영, 그렇다면 우리 둘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존중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 대화를 끝으로 준영은 지은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영이 지은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저희 가족은 두 번째 만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준영이 이미 큰 결심을 했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소는 마음이 무겁다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 역시도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았던 것은 준영이 그의 자존심과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김 선생님 가족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놀란 듯했습니다. 지은과 그녀의 부모는 준영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하루는 지은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 준영 씨, 잠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준영, 지은 씨, 더 이상 만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은, 하지만 저도 준영 씨를 잃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준영, 우리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부모님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강해졌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함께하는 건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의 단호한 말에 지은은 울먹였지만 끝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장 선생님, 이번 결혼 취소는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닌가요? 저희 딸은 아직도 준영 군을 사랑합니다. 김 선생님, 저희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이번 만남을 통해 배웠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없으면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선생님,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면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준영이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의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이 모여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미소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소, 준영아, 내 결정을 존중하지만 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된다. 준영, 어머니, 솔직히 아직 마음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아, 내가 자존심을 지키며 결정을 내린 걸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날 밤 준영은 책상 앞에 앉아 평소 좋아하던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책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해. 준영이 그런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하며 아버지로서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 준 것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영이 결혼을 취소한 지 2년이 지나 그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남 아파트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부천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준영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복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준영은 짐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준영은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참석한 그날, 그는 한 여자와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밝고 진솔한 태도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의 고등학교 친구인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신랑 쪽 친구세요? 준영, 네, 저는 신랑과 대학교 동기인 장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혜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때로는 힘들지만 정말 보람이 있어요. 준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준영,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후 준영은 혜진에게 첫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둘은 부천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영, 혜진 씨, 요즘 유치원 일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많이 활발할 것 같아요. 혜진, 맞아요. 요즘은 봄 학기라 그런지 더 에너지가 넘쳐요. 준영 씨는 요즘 일이 바쁘신가요? 준영, 조금 바쁘긴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되네요. 그날의 대화는 진솔했고 둘 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혜진은 유치원에서 만들었던 작은 캔들 홀더를 선물로 주며 말했습니다. 혜진, 준영 씨, 이건 아이들과 함께 만든 건데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영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준영, 너무 예쁘네요. 집에서 잘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소소한 선물은 혜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했고 준영은 그녀에게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준영도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그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혜진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준영은 혜진을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소와 저는 그녀를 환영하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소, 혜진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혜진, 아닙니다. 아이들이 제게 주는 에너지가 더 크니까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혜진은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로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는 그녀가 준영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준영과 혜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의 불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가치와 꿈을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히 이어주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이 나란히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의 밝고 따뜻한 미소는 준영의 마음뿐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작은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혜진도 직접 만든 샐러드를 들고 왔습니다. 미소, 혜진 씨, 이건 무슨 샐러드예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혜진,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만들어주는 건데 어머님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미소는 혜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 혜진 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준영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 되는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준영과 혜진은 함께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희 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준영, 아버지, 혜진과 저는 결혼을 천천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가 되면 가족 여러분께 먼저 알릴게요. 혜진,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준영 씨와 함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성숙한 태도는 저를 더욱 안심시켰습니다. 혜진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생각하며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은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상처와 갈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준영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관계를 더 잘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지원하자.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 물론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사람의 앞날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준영과 혜진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와 진심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혜진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기 위해 저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혜진의 부모님이 계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혜진의 어머니, 장 선생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녹입니다. 저희야말로 혜진 씨가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신다면 큰 행운이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두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영과 혜진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험을 내리지만 그 시험은 종종 더 나은 길을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되는구나.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든 너희는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도 완전히 순조로울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